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이재국, 이용균 최고의 야구 기자 두 분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예, 2014 프로야구 이제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를 향해서 그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끈적하게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주말 연속극 같다. 한 50회로 딱 정해졌는데 좀 인기가 있어요. 시청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미 주인공 결혼했고 애 낳았는데. 그러니까 네. 계속 더 있어 거기서 또 약간 갈등 좀 만들고 반전을 약간 살짝 만들면서 제가 예. 일주일 동안 휴가 가면서 야구를 잊어보겠다고 정말 야구 소식을 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서 돌아와 보니까 순위는 뭐 비슷했어요. 4, 5, 6, 7 등이 순위는 비슷했는데 승차가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인기를 끌려면 막장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막장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막장이 사람들 시선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막장도 정도껏 막장이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 막장은 정말 막장이 좀 지나치다. 그냥 툭하면 이 막장이 특히 나오는데 저희가 이 시즌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팀 평균 자책점, 투수들이 점수를 주는 타자들이 화끈하게 치는 것도 정도껏이지. 근데 왜 되냐고 왜. 마음이 급하거든. 일단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자꾸 신발이 네. 벗겨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투수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KBO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될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뭐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네. 9개 구단 체제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고 올 시즌부터는 KT가 퓨처스 리그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그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 주축 투수였던 윤성민 선수, 오수환 선수가 리그에서 빠져나갔고 유현진 선수도 이제 한 해 전에 빠져나갔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투수진이 좀 흐트러지고 리그 평균 자책점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구단들의 결정은 외국인 선수를 늘리되 특히 한 포지션 타자 쪽의 포지션에 외국인 선수를 한 명씩 늘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부채질을 했죠. 부채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연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타고 투자 시즌이 돼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예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좀 부진했다는 거. 설마 이 정도까지 되겠어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의 좀 어느 정도는 이 참사에 가까운. 그럼 예측 수준은 나오고. 어느 정도였을까요? 4점대 초중반 정도까지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전체적인 평균 자책점.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평균 자책이 3.83 정도였으니까 저는 뭐 4점대 초중반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을 텐데 지금 전혀 평균이 예상을 5.3입니다. 네, 5.3이. 그래도 평균이. 외국인 타자 들어오고 뭐 투수들 약간 좋은 투수들 나갔으니까 평균 자책점 한 0.5 0.5 정도 올라가겠지 했는데 1.5가 올라간 거네요. 거의 2 정도 올라갔어요. 2 정도 가까이 올라. 1.5, 그렇죠. 1.5 정도 올라 3.83 정도에서 5.32까지 올랐으니까 역대 가장 최고의 타고 투자 시즌이었다는 1999년 시즌의 리그 평균 자책이 4.9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점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올 시즌에는 5점도 한참 넘은 평균 자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책수 따지고 비자책점을 계산하지 않아도 순순히 자책점으로만 한 경기에 지금 12점, 11점 이상. 옛날에는 이제 그 상보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기도 하고 경기 끝나면 이제 경기 내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신문에 담는 이제 거죠. 기사 내용을 쭉 쓰는 경우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 내용을 경기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주는데 과거에는 그 득점 상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볼 카운트 몇 상황에서 누가 어떤 쪽 코스에 뭘 때려서 이게 빠져서 안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안타 치고 누가 몰래 넣고 넥센 때문에 없어지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수식어를 넣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베네켄 투수가 20승을 사실 뭐 거의 예약한 거나 다름없고 올해 뭐
거의 갈 것 같죠, 그죠? 뭐 이 2007년 정도면 리오스 뭐, 이후에 처음이고 특별한 부상이라든지 정말 어이없는 그런 뭐 예상 못한 그런 부진이 이어지지 않는 한 20승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베네켄이 오늘 현재 3.21로 방률이 1위니까 유현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네. 역대 시즌으로 3점대 방울왕이 탄생한 거는 2003년 현대의 셰인 바워스 선수가 3.01로 했던 게 유일했거든요.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때 부름바 시절에 20승 투수가 역대로 과연 3점대 방어율 20승 투수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기록들을 살펴봤거든요. 딱 한 명 있었더라고요. 김시진 감독이 1987년에 23승을 했는데 그때 3.12. 그때 팀 타이로 3할을 할 때거든요. 30점. 네. 그러니까 등판하기 전부터 일단 한 5점 정도 뽑아주고 그런 경기들이 많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팀 타율 삼성이 3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점수를 많이 얻어주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뭐 하면서 점수를 더 내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김시진 감독이 1985년에 25승 할 때는 2.00으로 그렇죠. 3위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20승 투수가 3점대 방어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리그의 그 타구 투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투수들이 정말 엉망진창이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투수들의 어떤 실력을 판단하는 개수 중에 하나가 이제 볼넷 숫자가 될 텐데 네. 지난 시즌 리그 평균 자책이 3.83대 볼넷 숫자하고 올 시즌 경기당 볼넷 숫자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타자들의 타력이 좋아졌다는 아무래도 거예요? 삼진 숫자가 줄어든 측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볼넷 우리가 이제 경기 보다가 요즘 투수들이 지나치게 볼넷을 남발한다. 특히 선발 이후에 등판하는 불펜 투수들의 볼넷이 너무 남발돼서 타구 투자가 일어났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따져 보면 지난 시즌하고 0.0 몇 개 정도 차이. 물론 이 숫자도 이제 크다면 크게 볼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안 나. 대신 삼진 숫자가 거의 경기당 1개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건 확실히 이제 투수들이 갑자기 일시적인 총체적인 부진, 리그에 정말 투수가 사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타자들의 실력이 좀 커졌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 공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일부러 공의 반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을 뭔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난 시즌부터 KBO가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일구를 사용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리그가 이제 단 한 가지의 지금은 세 개 회사가 이제 구단별로 선택을 해서 쓰게 되는데 그렇죠. 단일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서 각 그 공 제조사들의 어떤 검사 규정 이런 걸 굉장히 빡빡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막 벌금을 때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했어요. 리그 규격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각 공 제조사들이 구단의 요청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 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구단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 공은 투수가 골라요. 타자들 주장이 나와서 우리는 잘 나가니까 이 공 주세요 하면은 투수들이 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야구는 투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이제 공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든 안 날아가는 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 제조사들은 이 허용 범위 안에서 반발력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공을 제조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한선이 있으면 이 하한선에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몇 개의 불량품이 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작위 조사에서 걸리면 굉장히 큰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되고 자칫 이걸 빌미로 나중에 벌어질 어떤 단일구 제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력 지수를 전체적으로 살짝 높였군요. 이 밑에 예. 허용 중간치로 가는 거죠. 네.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최대한에 맞춰놨던 숫자들을 요만큼 올려놓은 거죠. 그래야 이제 불량품이 나왔을 때도 허용 범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러다 보니까 이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반발력을 결과적으로 네. 좀 높인 결과가 됐고 그것들이 어떤 타자들의 기술 변화와 맞물리면서 타구 투자가 벌어졌다라는 해석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외국인 타자들의 활약이 어떤 전체적인 화력 증가에 하나의 요인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국내 타자들도 외국인 타자가 새로 등장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투수들도 열심히 했는데 타자들이 더 자극받아 열심히 한 결과가 이 타고 투저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럼요. 예. 투수들은 선수 생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 물론 뭐 좋은 투수들이 오래 가는 선수들이 많지만 불펜 투수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져서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지만 야수들은 수명이 길거든요.
지금 이승엽, 이호준 뭐 이런 선수들이 40살 뭐 돼서도 지금 가까이 돼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그 밑에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은 전체적으로 기량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거기서 더 좋은 선수가 나오면 끼어들어서 주전이 되고 이런 구조가 되지만 투수들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기량이 급격하게 쇠퇴를 해서 빠져나가고 새로운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지금 무난하지 않다.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두산의 김현수 선수가 하거든요. 김현수 선수가 타자는 하루에 1000개 스윙할 수 있어요. 훈련할 때. 하루 1000개 스윙했다고 너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1000개 스윙했다고 어깨 나가는 거 아니고 투수 하루에 1000개 던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네. 네. 투수들의 그러니까, 네. 어떤 투구수에 대한 연습 제한 이것들이 언제 구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선수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훈련량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부분 이런 면에서 어떤 투수와 타자의 어떤 연습량의 차이가 또다시 갭을 벌려놓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투수가 타자들처럼 타자들 1000번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투수가 이렇게 1000번 할 수는 없는 거 노릇이잖아요. 그게 네. 참 그 딜레마 여러 가지 참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독들도 다 그 얘기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선수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뭐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연습 때 100개도 안 던지는 투수가 어떻게 실전에 가서 120개를 던지면서 타자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연습 때 200개, 300개를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듣고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투수의 어깨는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연습 투구에서 과다한 또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 뭐 이런 주장.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반합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근데 미국도 의견은 굉장히 많이 갈려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던져야 된다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는데 뭐 던지되 반드시 정확한 폼에서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부류가 있고 반대로 아니다 온몸을 써서 있는 힘껏 던지는 연습을 해야 어떤 이 텐션이 좀 늘어나고 더 빨리 던질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갈리거든요.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구수는 필요하지 않겠나. 유현진 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유현진처럼 어떤 자기 밸런스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서 클레이튼 커쇼가 말한 대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던져 그러면 탁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면 어떤 일상성, 루틴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제구를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훈련량? 마라톤도 완주를 해본 사람이 맞아요. 네.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투구수를 아끼다 보면 선수 본인도 위축되고 내가 지금 이만큼 던졌다가 아픈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연습량이 줄어들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단계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 분야는 사실 좋은 자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맞죠. 재능을 가진 뛰어난 자원이 나와야 그 선수들이 좋은 뭐 지도자를 만나건 훈련 방법을 만나건 그 꽃을 확 피우면서 스타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무조건 1만 시간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그러니까요. 건 아니에요. 예, 그 아웃라이어가 이강인 나온 그 아나운서가 뭐 하루에 12시간 훈련한다고 해서 뭐 A급 타자 아니 그거 왜 나한테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 3타수 무안타 돼가지고 타율이 5할 때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20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좋은 투수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네.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점대 방어율 아까 뭐 베네켄 이야기도 하겠지만 김광현 선수가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3.11이죠. 근데 그 이후에 3점대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양현종 선수가 4.04. 이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그 젊은 이제 투수들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투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더 심각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전에는 류현진, 김광현, 윤성민, 뭐 양현종 해서 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계속 좋은 투수들 리그를 지배할 만한 그런 새 얼굴들이 마운드에 있었는데 해마다 투수 유망주들이 계속 있었죠. 네. 이거 계속해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예전보다 중량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올해는 뭐 스타급이 될 만한 될성부른 나무들이 마운드에서 그냥 맹폭을 당하는. 사실은 올해도 올해인데 내년에 KT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이 타구 투저와 리그 평균 자책점 상승, 그래서 투수전이 사라지고 그냥 불방망이 쇼만 5개 구장에서 계속 벌어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또 이 각 구단들 수뇌부가 예. 무슨 작당들을 하고 있냐면 이 지금은 외국인 선수 3명을 뽑는데 2명은 그러니까 3명 모두 한 포지션을 뽑을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은근슬쩍 한 포지션에서 모두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외국인 투수 3명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군요.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가뜩이나 사실은 지금 국내 투수 중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선발로 나서는 경험조차 쌓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건데 선발 투수 3명이 외국인 투수를 차게 되면 나머지 한 자리밖에 풀타임 선발 투수 자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구단들의 주장은 144게임 내년 시부터 144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떤 국내 투수들의 성장할 기반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수들은 지금 그 선발 투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불펜 야구의 트렌드화, 지키는 야구 이쪽으로 가면서 결국 지키는 야구, 불펜이 강한 팀이 우승을 하더라. 그리고 4강을 하더라. 이 논지 때문에 젊은 유망주들이 들어오면 불펜 투수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 선수가 거기에 최적화되는 투수. 불펜을 갖다 2, 3년 뛰다가 나중에 선발로 전환을 해서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계속 불펜으로 들어간다. 외국인 투수들이 결국은 선발 로테이션을 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 결국 국내에 들어오는 신인 최대급 투수들도 선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결국 그 선수들 써먹기 위해서는 불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넥센의 조상우 선수라든지 이런 투수가 물론 그 선수는 불펜에 지금 원래는 선발로 던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불펜을 지금 최적화된 투수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투수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투수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그 전체에 고민이 돼야 되는데 감독들은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오래 기다려 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단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재국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한국 야구의 어떤 밑거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 예체능의 재능 얘기하셨잖아요. 이 재능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스카우트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르신들, 초등학교 감독을 하던 옛날 어르신들, 초등학교 감독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대요. 돌아다니면서 어디 운동 잘하는 놈 없나 보고 있다가 방과 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자네 야구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실제로 김진욱 감독도 학교 강원도로 전학 가서 학교 구경 갔다가 야구하고 있는데 공 굴러와서 이렇게 던졌는데 던지는 걸 보고 자네 야구 와봐라. 자네 야구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이승엽도 뭐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선수들을 이 학교가 아니면 주변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잘하는 선수 없나 찾아본 다음에 스카우트를 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리틀이나 초등학교 감독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그 여건적으로도 80년대 동네에서 야구하고 학교 끝나고 야구해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전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없는 자원들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망주들이 지금 이제 사실 큰 공백기가 왔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WBC 그런 그때 붐이 일면서 야구를 했던 세대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아 그때 막 글러브를 잡고 그렇죠. 캐치볼을 시작한 그렇죠. 세대. 동네 클럽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정말. 지금 한 6년 전이니까 예. 베이징 올림픽이 6년 전이죠. 그리고 WBC가 2009년에 있었고 그런 세대들이 지금 이제 유망주들로 많이 오고 지금 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이후가 되면 좋은 제목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구조는 돼 있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 한 5점대는 한 3, 4년 더 참아라. 그건 아니죠. 말씀이시고요. 근데 자원이 네. 있는데 문제는 그 자원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아마추어에서 그걸 제대로 지금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제목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말 리그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선수를 양성을 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또 발목을 잡고 있다. 선수 기량 발전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런 그렇죠? 폐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이스 한 명만은
의존하는. 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말마다 하니까. 그렇죠. 아 다른 투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만들어지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잘 되는 투수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2선발, 3선발이 없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보면 박노준하고 김건우가 설린상고 시절에 1, 2선발로 해가지고 전국 최강으로 막 이렇게 불림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박노준 1선발이고 김건우가 2선발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역전이 돼서 김건우 프로 들어와서는 김건우가 최고의 선수가 그렇죠. 됐었잖아요. 박노준은 방망이를 잡았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선발 에이스만 가지고 그렇게 굴다 보면 2선발이 그렇게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조차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 주말 리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일요일마다 에이스만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말 리그 경기가 이 전국 대회 예선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말 리그는 그야말로 주말 리그처럼 움직이고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연습 게임처럼 쓸 수 있는, 그리고 전국 대회는 전국 대회대로 예선 없이 예, 모든 학교가 치르는 어떤 몇 개를 좀 줄여서 이런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리그 경기를 전국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으로 만들어 볼 때는 얼마 전에는 결국은 저주기 경임, 고의 무승부 게임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주말 리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선을 겸하는 장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춰주려고 그러면 인프라가 만들어지거든요. 미국에서 주말 리그 하는데 과연 주말에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야구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요일에 게임을 해요. 수요일에 게임을 하면 야간 라이트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지네.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인프라 얘기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그것들이 갖춘 다음에 주말 리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KT가 이제 10개 구단 중 10번째 구단으로 들어오면서 낸 가입금이 200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있던 가입금 다 까먹는 바람에 넥센이 조금 낸 거랑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꽤 많은, NC가 낸 거라서 꽤 많은 금액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시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외국인 투수들을 뭐 3명씩 쓰자 이런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쌓여 있는 야구 발전 기금을 바탕으로 한국의 마운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 돈으로 이 의학 프로그램도 만들고,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선수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사실 축구 국가대표를 위한 NFC는 있잖아요. 네. 예, 그 파주에. 그리고 축구와 관련된 사실상 축구의 메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련과 한국 축구의 뭐 심장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야구는 없어요. 야구 박물관도 굉장히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만 박물관은 기장에 세워지기로 했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딘가엔 반드시 야구에 대한 아카데믹한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어떤 메카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다치지 않게 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 야구 발전 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게 그 좀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필요하거든요. 주말 리그제도 갑자기 그냥 도입을 했어요. 고등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들은 그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중고등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시스템을 만들자.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말 리그제를 해서 이렇게 즐기는 야구로 가고 그 선수들이 크고 하면서 그 자연적으로 몸에 이제 그 습관이 배해지면서 중학생까지 이렇게 가고, 고등학생들은 사실상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주말 리그제로 가지고 그냥 탁상 공론으로 몰아 넣어버리니까 선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막 야구하러 다닌다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인권 침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한참 성장해야 되고 쉬어야 될 선수들이 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공부한 애들도 다 주말에 학원 가긴 해요. 그렇긴 하죠. 그런 투자들을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구조들을 좀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야구하려는 자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수용을 하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잘 키우지는 못하고 1승에 급급해가지고 투수도 제대로 못 키우고 타자들도 이기기 위한 야구를 하기 위해서 거포형보다는 똑딱이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좋은 자원들이 프로에 와서 빛을 볼 수 있게 아래쪽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이쯤에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 어떤 저의 강력했던 주장. 그냥 8개 구단으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구단을 늘려서 그런 생각이 어쨌건 10개 한번 구단이 들죠. 되는 게 하지만 야구가 어차피 좀 10개 구단이 이론이 됐기 쌓였어. 때문에 그건 뭐 때늦은 이야기인 것 같고 내년에 이 10개 구단이 돼서 사실 지금 이제 프로야구 인기가 어느 정도 관성의 법칙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 외부 효과, 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없는 한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걱정해야 돼요. 이런 지금. 얘기가 네. 나와서 팬들의 이미지한테 한국 야구 구리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적확한 표현인 것 같아. 구리다. 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5년) 후에 우리 리그에는 어떤 투수들이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는 KBO 어떤 투수들이 주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문제 의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하죠, 이용윤 기자. 광현 안 가면 안 돼. 뭐야 이 미봉책으로 시작해서 미봉책으로 끝내. 정호는 가고 네. 강정호는 가고 광현 안 가면 조금 투타의 밸런스가 예. 농담이고요. 네, 그 리그 발전을 위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야구 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야구인 전체가 모여서 숙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어쨌든 결국 리그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망주들이 선발 투수로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이 절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각 팀 지도자들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3, 4년 있으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자원들을 정말 국내 최고의 투수들로 성장을 시켜야만 프로야구가 종속될 수 있다. 그 투수들을 다 불펜으로 갖다 몰아버리면 프로야구가 공멸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3명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봐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 많이 해서 녹화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4강 막차 주인공 핀붙이기 오늘이 딱 적긴 것 같아요. 지금 엘롯기두의 SK까지 완전 타닥타닥 붙었어. 저 한 덩어리야 지금. 한화는 한화도 가능해. 한화도 가능해. 딱 딱 한 팀만 찍는 겁니다. 시즌에 앞서 예상은 SK하고 LG 쪽에 높이 점수를 줬었는데 그 중에 한 팀을 고르면 지금 LG를 네, 이재욱 기자 LG, 이용균 기자 저는 두산이요. 두산. 야 여기서 또 서울 라이벌전이. 게임 수가 많이 남았어요. 이광용 아나운서는 게임 수. 저요? 해야지 그러면. 저도 하는 건가요?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기아 한번 찍어봅니다. 기아도 가능성이 선발이 돌아오면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롯데가 없지? 지금 롯데가 4위인데. 이거 때문에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을 선정해서 한 분께는 브리온 스포츠에서 제공하는 야구 글러브 드리겠고요. 2분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선수 이름이 담긴 맞춤형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앞에 어떤 사인볼 원하시는지 선수 이름 콕 집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타격전도 가끔 봐야 재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피말리는 투수전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진 감독님은 왜 열카이 등장할 때마다 네. 이렇게 뭔가 약간 네. 슬픈 캐릭터 300m씩 던지는 훈련도 하고 300피트. 300m. 말해놓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초샤이아이 이런 300피트를 던지는 안드로메다로 그냥. 지난 시간에 그 7할 1푼 4리 괜히 서대발 풀었다가 3점 먹고 말이야. 그럼 6할 때로 떨어진 거예요? 5할 때로. 5할 때로? 타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저출산이 문제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 모든 문제는 생각을- 저출산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